안녕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하루에 1시간 정도를 투자하여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달성하는 실제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결코 말만 번드르하게 포장한 방법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서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나도 수능 영어 시험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뜻이 있는데 길이 있다는 격언도 있듯이 현재의 영어 실력에 관계없이 반드시 수능 영어 시험에서 1등급을 받겠다는 각오가 서 있으면 누구나 하루 1시간 정도를 투자하여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영어에도 근육이 있고 하루 1시간을 투자하여 수능 영어 1등급을 달성하는 비결은 영어 근육을 얼마나 강하게 단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 근육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어 근육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문장의 길이에 관계없이 어떤 문장이라도 한 번만 읽으면서, 즉, 한 호흡에 쭉쭉 읽어나가면서 문장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설명에 실망하면서 이미 많은 강사들이 자주 강조하였던 소위 구문 독해가 아닌가라며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강사들이 이미 구문 독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였듯이 새로운 개념도 아니고 새로운 방식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구문 독해를 훈련해야 영어의 근육을 빌드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학습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학습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영어의 근육을 빌드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원포인트업 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그 전략은 영어 근육을 매일 꾸준히 원포인트만큼만 향상시켜서 6개월 또는 9개월 후에 치르는 시험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며 누구나 천천히 따라만 하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화된 실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미 학원과 인강을 통해 공부하고 있을 텐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습 방식과 영어 근육 빌드업 과정을 어떻게 병행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학원과 인강 공부를 계속하면서 하루에 1시간만을 따로 내어 학습하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학원과 인강을 통한 학습은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이지만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가성비가 낮은 학습법이며 더구나 영어 근육을 빌드업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영어 근육을 빌드업하기 위해 별도의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이제 영어 근육을 빌드업하기 위한 실제적인 훈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어 근육 빌드업 훈련의 자료는 수능 영어 시험이나 수능 모평 영어 시험 기출문제 지문을 이용합니다. 훈련의 목표는 각 문제의 지문을 1분 안에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목표를 다시 강조하기 위해 3개의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빨간 박스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에 제시한 지문은 작년 모평 문제에서 고른 지문입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이런 수준의 지문을 1분 안에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영어 근육을 빌드업해야 하는 이유는
수능 시험은 극한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수능 시험의 영어 과목은 오후에 진행되므로 오전에 치루는 국어와 수학 과목에서 전력을 다한 후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치루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영어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 근육이 절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지문 20여 개를 30분 안에 읽고 문제를 풀고 답까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굉장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과제가 앞에 놓이면 사람의 본능상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아무거나 찍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튼튼한 영어 근육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근육은 많이 읽으면 당연히 발달하지만 수험생으로서 시간을 무한히 낼 수도 없고 단지 많이 읽는다고 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 지문에서 추출한 세이빙 그레이스라는 어구를 보면 단어는 어렵지 않으나 구원하는 은혜라는 구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긴박한 시험 시간에 이런 구절을 만나면 당연히 당황스러운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영어 근육 빌드업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영어 근육 빌드업 과정의 데모를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영어 근육 향상 훈련의 목표 및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험 공부를 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바로 장기적으로 기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잘 기억하고 있더라도 시험 당일에 머릿속에 든 지식을 꺼내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공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새로운 표현이나 문장을 만났을 때 이미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영어 근육 빌드업 과정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였습니다. 원 포인트업 영어 근육 빌드업 과정은 하나의 기출지문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5개 파트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전체 지문의 문장을 하나씩 음성으로 들으면서 문장의 감각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수능 영어의 독해 지문은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전문성 있는 자료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 번 읽어서 머리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창조적인 방법으로 자주 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에서는 지문에 나온 표현에 익숙해지는 훈련, 즉 영어 감각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과정에서는 기출 지문에 나온 단어를 선별하여 이 단어들을 포함하는 고급 문장을 익힙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구문 표현 익히기 단계에서는 영어 근육 향상의 훈련의 핵심에 해당하는 단계로서 집중적으로 구문 표현 익히기를 연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지문의 핵심 사항을 한번 정리하는 단계로서 이렇게 하여 하루 1시간의 학습을 마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컴퓨터 화면에서 진행되는 데모를 보겠습니다. 먼저 데모 프로그램의 화면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강좌 제목 아래의 패널은 목차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월을 나타내는 항목을 클릭하면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 패널이 펼쳐집니다. 이 패널에서 1개월은 4개의 주로 구성되고 한 주는 7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원형의 버튼으로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버튼 하나를 클릭하면 오른쪽 패널의 위쪽 툴바에 해당 월, 해당 주, 해당 일 정보가 표시됩니다. 툴바 오른쪽에는 5개의 영어 근육 훈련 파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툴바 아래쪽에는 문장 박스와 지문 박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 익히기 파트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문제 지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감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음성을 통한 청각적 정보와 눈으로 읽는 시각적 정보를 결합하여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 지문 박스에 문장에 커서를 올려놓으면 해당 문장이 하이라이트로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클릭하면 윗부분의 문장 박스에 해당 문장과 해석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문 박스에서 문장 하나를 선택하여 문장 박스에 올려놓고 문장을 완전히 분해하며 익히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장 박스 위에는 3개의 플레이 버튼이 있는데 각 버튼은 짧게 끊어 듣기, 중간 길이 듣기, 길게 듣기에 해당합니다. 짧게 끊어 듣기 버튼을 클릭하면 음성이 흘러나오면서 해당 구문이 파란색 글씨로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플레이 버튼은 중지 버튼으로 바뀌어 언제든지 음성 재생을 멈추었다가 다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 문장을 가지고 여러 번 들으면서 영어 문장의 구조 및 표현에 대해 감각적으로 익힐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문법적으로 문장을 분해해서 관계대명사나 선행사 등의 용어를 쓰며 설명하는 방식은 절대로 영어 근육을 빌드업할 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문장의 구조를 설명하는 논문에나 적절한 방법으로서 옛날 강사들이 적절하게 쓰지 않고 너무 오용을 해서 마치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일 뿐입니다. 축구에서 공을 차는 법을 배울 때 혹은 수영을 배울 때 책을 읽으면서 배우면 얼마나 비효율적일까요? 직접 공을 차면서 그리고 수영장에서 물을 가르면서 훈련을 해야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따라서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들으면서 영어 문장에 대한 감각을 기르세요. 그것이 바로 긴 문장을 만났을 때 한 호흡에 쭉쭉 읽어가면서 문장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즉 영어 근육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짧게 끊어 듣기를 마쳤으면 중간 길이 듣기 버튼을 클릭하여 문장을 중간 길이 구절들로 끊어서 읽는 즉시 해석하며 영어 문장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중간 길이의 해당 구절에 대한 음성이 흘러나오며 글자들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의 주된 목적은 듣기 연습이 아니라 중간 길이의 구절을 한 호흡에 읽으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 즉 영어 근육을 기르는 것임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문을 안 보고 훈련하는 일반적인 듣기 연습과는 달리 오히려 파란색 구절을 보면서 구절의 뜻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식으로 영어 문장에 대한 감각을 훈련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연습하는 것이 좋으냐 하면 우리말이 주어졌을 때 그 구절을 바로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 연습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습하는 것은 뒤에 파트 3에서 다시 제대로 된 훈련을 하겠지만 이 파트에서도 소홀히 하지 말기 바랍니다. 중간 길이 듣기를 마쳤으면 길게 듣기 버튼을 클릭하여 문장의 긴 구절을 한 호흡에 읽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길게 듣기의 최종 목적은 이런 정도 길이의 문장을 한 호흡에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길이의 문장을 한 호흡에 읽어나가는 능력을 키웠을 때 비로소 수능 영어 1등급의 영어 근육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인데 학원 등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문제의 답을 찾는 기술만을 중시하고 그것을 비법이라고 강조하다 보니 본 강좌에서 강조하는 영어 근육의 빌드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
즉 간단히 말하자면 영어 구문 해석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모든 독해를 연습할 때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읽더라도 한 호흡에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선행사나 수식어 등을 찾느라고 애쓰지 말고 구절의 뜻에만 집중하기 바랍니다.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중간에 멈추지 말고 일단 끝까지 읽으면서 뜻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만일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을 만났을 경우에는 몇 번이고 듣고 읽으면서 한 호흡에 읽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기 바랍니다. 공부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부의 핵심은 반복이고 옳은 방법으로 반복하면 영어 근육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속하여 몇 개월 후에 가속도가 붙으면 긴 문장으로 된 영어 지문이 두렵지 않게 되고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지문을 대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우리나라 역도의 영웅인 장미란 선수에 관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수 신분이었던 장미란 선수는 2025년 1월 현재 체육부 차관입니다. 얼마 전에 장미란 선수는 자신의 장점에 대해 말했는데 자기는 반복하는 것에 대해 실증이 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기를 반복했을까를 상상해보면 지겨웠을 법도 할 텐데 아마도 그는 그렇게 반복하는 것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장 선수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들어 올린 326kg은 2위를 한 선수보다 무려 35kg을 더 들어 올렸던 기록으로 이는 올림픽 역도 역사상 가장 큰 격차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사진의 양쪽 2, 3위 선수들은 모두 금지 약물을 사용한 것이 발각되어 추후에 메달 수여가 취소되었습니다. 장미란 선수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반복 연습은 우리를 뿌듯하게 하고 주위 사람들도 기쁘게 만드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와서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한 문장을 선택한 후에 짧게 끊어 듣기, 중간 길이 듣기, 길게 듣기를 연습하여 그 문장을 말 그대로 정복한 후에는 지문 상자의 다음 문장을 클릭하여 같은 방식으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장미란 선수라 생각하며 하나의 영어 문장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되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연습하기 바랍니다. 여기 지문 상자 위쪽에 있는 원형으로 된 버튼 안에 L1, L2, L3 등은 바로 지문의 레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문장들은 L3 레벨로서 수능 실전 문제 혹은 모의평가 문제에 나오는 문장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아직 L3 레벨의 문장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이 부담되는 학생들을 위하여 문장의 수준을 조금 낮추거나 혹은 문장 길이를 줄여서 레벨 2 지문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레벨 2의 문장으로 충분히 연습하고 영어 근육이 충분히 튼튼하게 되면 레벨 3의 원래 수준의 지문을 가지고 훈련을 하면 됩니다. 레벨 2 지문에 대해서도 문장을 선택하고 길이별로 끊어서 읽는 연습 과정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레벨 1 지문은 레벨 3 지문을 요약한 형태의 지문이므로 전체 지문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무튼 자신의 수준에 맞는 레벨부터 출발하여 레벨 3 수준의 문장을 쉽게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연습하고 익히기 바랍니다. 지문에 대한 문장 익히기 연습을 마친 후 파트 2에서는 지문에 나오는 주요 단어를 선별하여 각 단어마다 유사어를 익히고 또 예문을 3개씩 제시하여 문장 중심의 단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예문은
수능시험 문제 수준의 문장으로서 고급 영어에 대한 감각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예문 뒤에 파란 버튼을 클릭하면 음성을 들을 수 있으므로 반복해서 10번 이상 들으면 긴 문장을 한 호흡에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위쪽에 갈색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단어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에 대해서도 앞의 방식대로 연습을 합니다. 세 번째 파트는 구문 표현 익히기 단계로서 구절 단위의 표현을 집중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먼저 우리말로 된 구절이 나옵니다. 이 우리말을 보고 앞서 지문 익히기 파트에서 공부한 기억을 되살려 영작하듯이 영어 구절을 생각해보세요. 완전하게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부분적이라도 기억해보는 것이 기억 강화에 도움이 되므로 한번 영작을 하는 마음으로 영어 구절을 만들어 보세요. 그런 뒤에 녹색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음성을 들리면서 영어 구절이 화면에 표시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 구절을 확인하고 익힌 후에 아래쪽 화살표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윗 구문 표현보다 조금 더 복잡해진 확장 구문 표현에 대한 우리말이 나옵니다. 이 확장된 표현에 대한 영어 구절을 머릿속으로 기억하여 말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영어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므로 몇 개월 내내 틀려도 괜찮습니다. 수능시험 실전에서 실력을 발휘하면 됩니다. 답을 보기 전에 자신이 한번 영어 구문을 만들어보고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영어 구절을 만들어보기 전에는 답을 미리 보지 마세요. 이번에도 녹색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마찬가지로 음성이 들리면서 영어 구문 표현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표현, 조금 확장된 표현, 완전히 확장된 표현 순으로 3개의 표현이 한 세트가 되어 점진적으로 기억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 세트의 구문 표현을 익힌 후에는 위쪽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세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트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3개의 구문 표현을 가지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구문 표현 파트의 목적은 마지막 세 번째에 있는 긴 구문에 대한 우리말 표현을 읽고 영어 표현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네 번째 파트인 구문 완성하기를 준비하여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영어 구문의 기억을 강화하기 위해 영어 구문을 완성해보는 연습을 합니다. 화면에서 1번이 우리말과 같은 뜻의 영어 구문 표현을 2번이 입력 필드에 완성하는 연습입니다. 2번이 입력 필드에 글자를 직접 타이핑을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3번이 보기에 단어를 제시하였습니다. 2번이 입력 필드를 보면 옅은 파란색으로 활성화된 입력 필드가 보이는데 항상 활성화된 위치에 단어가 입력됩니다. 보기의 단어들은 모두 알파벳 순서로 정렬되어 있어서 단어를 고를 때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기에 녹색 단어를 클릭하면 그 단어는 입력 필드의 활성화 위치에 나타나면서 보기의 단어는 회색으로 바뀌고 선택 불가 상태로 변합니다. 동시에 입력 필드의 활성화 위치는 옆으로 이동하여서 다음 입력 단어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말에 해당하는 영어 구문 표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입력 중간에 취소를 하려면 입력 필드의 단어 위에 커서를 위치시킵니다. 그러면 단어가 붉은색으로 바뀌고 이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취소가 되고 입력 필드의 단어는 보기 영역으로 되돌아갑니다. 취소가 된 입력 필드는 다시 활성화되어서
다른 단어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입력을 다 마치면, 즉 보기의 단어들이 모두 회색으로 바뀌면 확인 버튼이 나타나서 입력한 내용이 옳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이 옳게 되었으면 녹색으로 표시되고 틀린 답의 경우에 화면과 같이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그 아래에서는 정답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정관사, 더 위 위치가 바르지 않게 입력하였으므로 오답으로 처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구문에 대해 구문 완성 연습을 하려면 위쪽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와 네 번째 파트는 구문 표현을 중심으로 영어 근육을 빌드업하는 과정이므로 수없이 반복하고 또 노트에 정리를 하여 수능 시험 날까지 반복하여 외우고 또 외우세요. 다음으로 다섯 번째 파트는 지문 전체를 읽고 그 내용과 다른 문장을 고르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의 목적은 지문 전체를 읽으면서 세부 내용을 기억하는 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지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읽은 후 4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클릭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정답을 확인할 수 있고 만일 틀린 선택지를 골랐을 경우에 본문 지문과 다른 부분이 색으로 강조되어 표시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지문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영어 문장을 분석하고 정복해 나가면 나날이 영어 근육이 새록새록 커지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영어 근육이 강화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면 이상으로 영어 근육 향상을 위한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능 영어 1등급을 갈망하는 분들을 위해 그 훈련 및 연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방법으로 꾸준히 연습하면 몇 개월 안에 수능 영어 1등급 획득이라는 목적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몇 개월 동안의 기간에 훈련을 지속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강한 의지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열망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훈련장을 개설하였습니다. edu7.kr 사이트에 한번 들러서 무료 체험도 하면서 자신에 맞는 방법인지 한번 테스트해보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